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선적지, 뭐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뭐 도착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시용 판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시용 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 표시 안 했다는 거는 안 사요, 그 다음 별로예요, 그 다음에 연락 두절,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사 표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위탁 판매 목적으로 반출된 상품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경우. 수탁자는 판매를 한 게 아니에요. 수탁자에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수탁자는 그냥 중개인이에요. 판매를 해주는 그냥 중개인인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가 아니에요. 수탁자는. 그렇기 때문에 실소유자인 위탁자 재고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포함될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조건에 판매된 상품. 장기 할부 조건은요,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전액 다 판매한 걸로 보지 12월 말자에 금액이 남아있다고 해서 기말 재고에게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3번은 제외. 그 다음 리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판매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요, 누구 재고에 포함하냐면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을 시켜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매출자죠. 매출자 재고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뒤바뀐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한 운송 중의 상품이 맞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한 운송 중의 상품으로 적어줘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과 미음은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답 몇 번입니까? 기읍과 니은의 재고가 포함될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실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의 실사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현장에서 직접 다 세알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사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수량의 자체에 대한 그런 정확성은 그래도 높죠. 근데 대신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감모된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물론 눈에 보이는 감모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 기록을 안 하니까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그 감모된 시점까지는 확인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보고기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확인한다. 그렇죠. 재고자산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다 라고 위에서 적었습니다. 2번, 기중에는 매출원가 파악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면은 매출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매출 금액은 파악하지만 매출이 얼마 나갔는지까지는 파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말까지 기다렸다가 기말 수량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나머지 금액이 매출원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아니면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3번, 도난, 분실 등에 대한 재고자산 감소량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점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도난, 분실 등에 의한 재고자산 감소량은 파악이 안 돼요. 왜냐? 실제로 내가 원래는 이제 100개가 남아야 될 재고를 90개 남았는데 나머지 10개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판매했다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감모된 재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감모량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해요. 그 다음 4번. 재고자산의 출고 시점에는 출고된 재고자산의 수량과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그렇죠. 매출 기록을 안 하니까 뭐 이제 수량과 금액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맞죠.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기록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출고된 이제 그러한 자체를 기록을 안 하니까 파악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의미는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1월달 주식회사 3일의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호익선출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1월 말 현재 재고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후입입니다. 후입선출법은요, 이제 최근에 구입한 거를 우선 출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에 의해서 출고를 하는 거고, 후의선출법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출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자 판매를 했는데, 그러면은 1월 3일자를 먼저 보내고 월초 재고를 이제 후순위로 이제 두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후의선출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00개면은 1월 3일 거를 200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월초 재고를 나머지 200개만큼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단가는 얼마? 22원짜리랑 2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400원,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매출원가는 8,40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월초 재고는 200개 나갔으니까 100개만큼 남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 2,000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월말 재고는 몇 개? 100개 남는 거고, 매입 단가는 20원짜리 남는 거고, 그래서 얼마? 2,000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현재 재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2,000원이 남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상품 항목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취득 원가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가법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문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당연히 14만원 아닌가요? 근데 14만원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저가법이 성립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일단은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상품 1은 순실현 가능 가치가 크고, 그 다음에 상품 2는 취득 원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상품 3은 역시 취득 원가가 커요. 그래서 저가법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얼마? 차익만큼 맞습니다. 만원씩 해당이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에요. 그러면은 14만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2만원 발생을 했네요. 그럼 빼면 되죠. 얼마? 기말재고에 맞습니다. 12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말재고액에서
빼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말재고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2월 재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재고와 관련한 매출, 매입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대. 재고 창고에. 자, 그래서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봐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냐면은 지금 30%로 지금 계산이 되고요. 지금 실사에서 화재를 피한 재고자산은 5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말재고액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500만원이에요. 근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이 얼마냐면은 100만원. 그 다음에 단기순 매입액이 얼마냐면은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말재고액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유일한 단서가 뭐냐? 매출 총이익률이 전체 30%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요, 굳이 산식을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대 그래프 그려보고요.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매출액을 전체 100으로 봐요. 모든 기준을 다 매출액에서 시작을 해요. 매출액이 100이라고 봐요. 얼마? 500만원. 그러면은 이 중에 내가 30%의 비율로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 총이익이 되죠. 그래서 500만원에 330%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50만원이죠.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350만원은 그렇죠. 매출 원가로 보여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 매출 원가 얼마냐면은 350만원 나와야 돼. 정상이고. 그 매출 총이익은 15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기말재고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판매 가능 금액은 기초와 단기순 매입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빼기 350만원만큼 빼면은 기말재고액이 나온 거죠. 얼마? 15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가동을 했을 때 화재 창고가 안 났을 때 기말재고액은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재고 창고에서 30%만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실됐잖아요. 소실됐는데 이 기말재고액이 이제 소실이 됐는데, 그러니까 화재 창고 소실됐는데 건져낸 금액이 얼마냐면은 50만원만큼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0에서 50만원만큼 빼면 되죠. 얼마?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00만원 뭐예요? 맞아요. 소실된 금액인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금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은 재고액만큼 빼주면 되기 때문에 소실된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횡령금액도 어렵지가 않아요. 횡령도 이 방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실된 재고자산 금액 얼마? 15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면은 1년 이상 이제 뭐 적금으로 돼 있는 거, 이제 정기예금이라든지 뭐 정기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은 비유동자산이죠. 그러니까 투자자산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장기 금융 상품이란 비유동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1번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난 1번은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은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글자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장기 금융상품이란 비 빼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이 맞는 거지. 이렇게 적으면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번 장기 금융 상품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금융 상품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개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12월 말자에 만기가 1년 이내다라고 하면은 분류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대체 분개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번 장기 금융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당연한 거죠. 아니 사용이 왜 제한돼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사용이 제한되어 있나라고 이제 공시를 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장기 금융 상품은 실무적으로 단기 금융 상품에서 일괄 처리한 후 결산 시점에서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분리하여 장기 금융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일단은 단기로 먼저 때리다가 그 다음에 12월 말자 돼서 이것은 장기네 해가지고 변경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쓰긴 써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뭐 장기 금융 상품 써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유가증권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른 것은 입니다. 옳은 것. 자, 1번입니다.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표시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즉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주로 뭐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국채, 뭐 사채, 뭐 이런 이제 공채 이런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국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 이제 이거는 이제 권리를 이제 표시하는 유가증권. 보통주는 그냥 주식이긴 한데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권리가 아니죠. 순재산이죠. 그래서 아닌 거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사채를 주식으로 이제 변형 가능한, 그러니까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변경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니을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이거는 권리라기보다는 그냥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이라 보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 기읍과 디귿 수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3일이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에 대하여 2021년 말 인식할 매도가는 증권 손상 차손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매도가는 증권의 손상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 2020년 1월 1일 매도가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300만원에. 그 다음에 2020년 말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300만원이고 평가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니까 뭐예요? 100만원만큼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래 은행으로부터 계좌 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었으며 회수가능 금액은 990만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400만원부터 1월 1일에 시작을 해요. 2021년도에. 근데 손상 징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돈도 못 빼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좌 거래 지금 정지 상태니까 손상 징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봤을 때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사유는 있죠. 지금 손상 징후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면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유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매도 가능 증권 310만 원. 왜냐? 4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하면 돼요? 평가 손실이 평가 이익이 존재를 하는 거죠. 100만 원. 그거 다 빼줍니다. 그 나머지 210만 원은 뭐예요? 손상 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손상 차손이라도 평가 손익이 있으면은 다 제거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손상 차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번에다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법에 따른 구체적 회계 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분법입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취득시. 취득 시점에 차면의 취득 원가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이게 취득 시점에 차면이죠, 당연히. 취득 원가로 하시면 돼요. 부대 비용 있으면은 다 포함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다. 2번 피투자 기업이 당기 순이익 보고 시 당기 순이익 중 지분 금액 비율만큼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배당으로 했을 때는 감소시키는 게 맞고요. 배당이 아니잖아요. 당기 순이익 보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만큼 해가지고 그 가치를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장부금액 감소가 아니고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금 지급이라면은 감소시킨다는 게 맞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증가예요. 3번 피투자 기업이 단기 손실 보고시. 뭐 이거는 지분법 손실 넣으면 돼요. 그렇죠. 차변에. 대변에 뭐 넣으면 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넣으면 되죠. 4번 피투자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 배당 주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을 처리하되 동금액은 대변에 지분법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배당인 경우에는 감소인데 이제 지분법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는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분류로 가면은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아니지만 채무증권인 만기보유증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필요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자 한번 봅시다. 자,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을 때만 이제 해당되는 단기 쪽이고, 시장성이 상실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재분류는 불가능한 부분이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도 다른 범주에서도 당연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2번 드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성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장기로 바꾼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장성이 상실하거나 장기로 변경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타 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성이 상실하거나 아니면은 장기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장기 변경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 뒤에 거도 한번 볼까요? 자, 재분류의 현재의 공정 가치를 새로운 취득 원가로 보며, 맞죠? 재분류를 했을 때는 재분류를 이제 했는 날에 새로운 취득 원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어떻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 변동하는 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하는 증권 바꾸잖아요. 원래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이, 그렇죠, 원래는 자본인데 그냥 재분류의 현재는 그냥 실현으로 봐라. 미실현인데도 그냥 실현을 봐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분류 변경할 때까지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법 피투자 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얻은 시점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니까 지분이 이제 20%가 넘었어요 라고 하면은 분류 변경 돼요. 근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1번 얘기했듯이 만약에 4번이 맞다면은 1번이 답이 틀린 걸로 됩니다. 근데 1번은 맞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은요, 안 받아줘요. 매도가는 증권이 뭐 시장성 상실해가 받아줬지만, 매도가는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다시 회복할 때 단기 매매 증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받아줘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래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게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